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제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기재부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겠냐라는 논란의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바로 어제 크게 이슈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이 1주택자 비과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이 조세제도인데 이 조세제도가 잘못된 부분 어떤 점인지 한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투표 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삭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된 투표를 진행을 해서 논란이 되었죠. 자, 한번 곱씹어 보면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일 현재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거주죠.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다주택자로서는 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현재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현행의 1세대 1주택자 대한 비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1세대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투표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을 보자면 무주택자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훨씬 많죠. 따라서 이 투표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1주택자 여부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라는 곳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참여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총 326명, 이 국민생각함 사이트 자체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참여도는 낮습니다. 326명이 참석을 해서 90%가 넘는 298명, 그러니까 92% 정도가 현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생각함 사이트는 공공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투표는 생각의 탄생, 그리고 발전, 완성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기재부가 진행한 투표는 이 최초 생각의 탄생 과정으로 원래는 1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SNS로 퍼지게 되면서 11일 논란이 돼서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 정부는 뭔가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던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인데 혹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투표가 무조건적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 압도적인 표와 참여가 몰렸다면은 과연 삭제가 됐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전세자금 대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찔러보고 아님 말고식 여론 떠보기나 눈치 보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뜯어볼까 이런 것만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과연 없어져야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이하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물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 양도세 비과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일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이죠. 일부 지역 2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이 양도세는 면제가 되는 거죠. 9억 이하일 경우.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 비과세는 바로 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죠. 일시적 2주택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이 주택일 경우에 기존에 원래 살던 주택을 매도 기한이 원래는 3년 동안 주던 게 2년으로 1년을 축소시켰습니다. 이것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죠.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임대사업자 특례입니다. 요건은 임대주택 외에는 주택 하나만 보유를 하셔야 되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 이것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외에는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기준에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 등록을 하셨으면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감면된 건 다 환수 조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세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손을 댔습니다. 자, 먼저 1주택자 2년 보유 조정 대상일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붙였죠. 이게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경우에도 3년에서 2년으로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임대사업자 특례 같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합니다. 평생 1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졌습니다. 최대한 할 만큼 한 건데 아예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게 투표의 주된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이게 이들이 얘기하는 속칭 돈이 많은 부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까? 이 제도는 부자들이 활용할 제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실거래가 9억 이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9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자산을 모으는 게 뭡니까? 이 갈아타기. 돈을 모아서 2급지, 돈을 모아서 1급지로 활용하는 하나의 완충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국가가 원하는 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또 그 상승도 5% 제한 받으면서 준법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압력을 가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실익이 없어요. 임대주택 사업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떤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그냥 국가에 낼 만큼 체크해서 계산하면서 양도세 낼 것 내면서 그냥 거래하는 게 속 편합니다. 괜히 묶이고 올리지 못하고 이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서민층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드밴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 서민층이 중산층 그리고 상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로 걷어찬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기존에 있던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제도가 없어지면은 누가 손해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인데 기재부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투표로 게시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무주택자인 분들도 이 제도가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뻔한 투표를 양도세 비과세 표를 많이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대량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 없던 거래, 갈아타기 수요조차도 거래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이 거래량이 확연하게 더 줄게 될 것이고, 매매가는 한동안 정체되겠지만 전세가는 폭등을 할 겁니다. 자, 이번 투표를 보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책을 좀 더 강화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세금이죠. 증세. 지금 맨날 돈 없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갈아타기 수요가 차단이 될 것이고,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이죠. 1주택자가 이 사람들의 양도세를 걷는다면은 엄청난 세수 확보가 될 거니까 증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계속 삥 뜯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년에 잘 막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국세, 보유세 15조가량을 걷어서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이 배당의 형식이 현금이 아닌 이 상품권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문제를 지니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